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민수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말을 듣는 편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려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성적은 바닥을 기더라고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는 날이면 남편과 저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민수 어머니, 오늘 또 수업 시간에 민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책상을 발로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를 좀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어디 땅에 숨고 싶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착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그런 민수를 보고 더욱 엄하게 대했어요. 매를 들기도 하고 용돈을 끊기도 했죠. 하지만 민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어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숨만 쉬었죠. 반면에 둘째 미영이는 정말 다른 아이였어요. 오빠를 챙기려고 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오빠가 사고를 칠 때마다 걱정하면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했죠. 그런 딸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들 때문에 딸에게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민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민수와 크게 다퉜어요. 너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고등학생이 술을 마셔? 다른 애들도 다 마셔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런 식의 말다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그런 부자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대학에 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돈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철이 들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민수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밥때만 되면 나와서 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야, 일자리 좀 알아봐라.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니? 곧 찾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아, 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알았다니까요. 찾고 있다고요. 하지만 찾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정말 답답했어요. 20살이 넘은 성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요. 간혹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면 민수는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면접 보러 나가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나간다 싶으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소희라는 아이였는데 민수보다 1살 어렸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여자친구려니 했죠.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소희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예상했던 일이면서도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죠.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소희가 임신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보였어요. 결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정말 철없는 소리였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더니 민수는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폭발했어요. 이 자식아, 너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으면서 이제는 네 처자식까지 먹여 살리라고? 그럼 어떡해요? 이미 생긴 걸요?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죠.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소인의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소희도 아직 어리고 민수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양해해 주셨어요. 결혼식은 정말 초라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히 치렀죠. 민수는 그날도 긴장한 기색 없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정말 걱정이 됐어요. 결혼 후 민수와 소희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방 하나를 내어주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했죠. 처음에는 새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소희도 민수만큼이나 철이 없었어요.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밥상에 나온 반찬에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매번 밥상 앞에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저는 며느리니까 참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집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서요. 민수는 더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점점 요구만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 소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가 태어난 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정말 새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민수는 여전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민수와 소희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대부분 저와 남편이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게임에만 빠져 있었고 소희는 아이가 울면 짜증을 내며 저희를 불렀어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민수 부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래야 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민수 부부는 눈치 하나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앞에서 대놓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 나갈 거야? 여기서 계속 살기엔 너무 불편해. 이런 대화를 저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에 얹혀 살면서 분가를 원하다니요. 급기야 민수가 저희에게 직접 요구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집 좀 얻어주세요. 집을 얻어달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눈치 보여서 짜증나요. 빨리 집 구해주세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일부터 제대로 해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때 얻어주마. 하지만 민수는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나가긴 했지만 며칠 못 가서 그만뒀어요. 어디서든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한 달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 민수를 보며 남편은 점점 실망이 커져갔어요. 저 녀석은 언제 철이 들까? 이제 아빠가 됐는데도 저 모양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정말 답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 건지 정말 걱정됐죠. 그런 와중에도 딸 미영이는 정말 야무지게 컸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국립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전공도 컴퓨터 관련 학과로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엄마, 제가 졸업하면 취업해서 집안 도울게요. 이런 말을 하는 딸을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오빠는 저렇게 철없는데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싶었죠. 대학교 4년 동안 미영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방학 되면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조카 돌보는 것도 도와줬어요. 미영이가 조카를 돌봐주는 동안 민수와 소희는 어디론가 나가곤 했어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미영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어요. 다행히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특한 딸이었어요.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오빠 때문에 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미영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있다고 상사들이 칭찬했죠. 그러던 중 회사 상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는 미영이보다 5살 많았지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무엇보다 미영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미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미영이 남자친구는 저희에게 정말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가져오고 미영이와 함께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물었죠.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사돈 어른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신랑 측에서 예의를 다해서 준비해 주셨고 미영이도 행복해했어요. 미영이는 결혼 후에도 저희를 자주 찾아왔어요. 신혼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를 물었죠. 사위도 함께 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어요. 반면에 민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결혼한 후에도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냈어요. 소희와 자주 싸우기도 했고 아이 돌보는 것도 여전히 저희 몫이었어요. 엄마, 소희가 또 나가자고 그래요. 정말 집 못 얻어주세요? 일부터 제대로 해라. 그럼 그때 생각해보마.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며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계속 피곤해 하시더니 급기야 병원에 가보니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 이식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중에 간을 기증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검사해보자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민수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에게 간 기증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아빠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너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뭐요? 저요? 제가 간 기증을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너만 가능하다고.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미쳤어요? 간 기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수야, 그럼 너희 아빠는 어떡하고?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왜 제가 그런 위험한 걸 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요. 민수는 펄펄 뛰며 화를 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만 생각하다니요. 남편은 그런 민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몰래 우는 걸 봤어요. 등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거절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며칠 후 미영이와 사위가 찾아왔어요. 제가 검사를 다시 받아봤는데요. 기증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장모님, 제가 아버님을 살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도 거절한 일을 사위가 하겠다고 하다니요. 사위의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극구 만류했어요. 사위도 귀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돈어른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했죠. 하지만 사위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사돈어른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간 기증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 목숨이 우선이고 이럴 때 가족이 외면하면 어떡하냐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돈 어른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사위가 간 기증 수술을 받고 남편이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사위도 남편도 다행히 무사했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두 분 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안도했어요. 사위 덕분에 남편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회복 기간 동안 사위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남편을 정말 잘 돌봤어요. 회사 일과 병원 왕래로 힘들었을 텐데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반면에 민수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와도 일찍 가버렸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점점 회복되면서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사위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죠. 생일 당일날 미영이와 사위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줬어요. 생일상을 차리고 모두 앉았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너와 소희는 짐을 싸서 나가거라.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더 이상 여기서 얹혀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빠, 설마 제가 간 기증 안 해줬다고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 이게 복수로 보이냐?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받아라. 이제 이 이상 너한테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네 아빠는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전 아빠 자식이잖아요. 간 기증 안 해줬다고 이렇게 쫓아내요? 자식? 애비 죽을 고비에 내가 미쳤냐고 한 자식이 무슨 아들이야?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고. 진짜 쫓아낼 거예요? 처자식도 있는데. 갑작스럽다고? 20살 넘어서 지금까지 놀고 먹으면서 갑작스럽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그 돈으로 방 구해서 나가거라.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나도 이 집구석 맘에 안 들었어요. 다신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후 민수 가족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소희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 남편이 준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방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끔 걱정이 돼서 소희 어머니께 안부를 물어봤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소희가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여전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소희가 견디다 못해 떠난 거였어요. 역시 나였어요. 밖에 나가서도 민수는 변하지 않았던 거죠. 남편은 그런 민수를 보고도 냉정했어요. 그럼 어쩔 셈이야. 다시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겠지만 남편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는 절대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라. 결국 민수는 그날 그냥 돌아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가끔 민수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소희 어머니를 통해 손자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수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2년이 더 지났을까요? 민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희 어머니 말로는 편의점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치고는 오래 버틴 거였어요. 소희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왔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받아주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어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주신 돈 다 모아서 가져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민수가 돈을 모아서 갚으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보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소희하고는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있어 가끔 만나기는 한다고 해요. 남편이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져온 돈은 도로 가져가라고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라고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인사는 해라.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그날 민수는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 민수는 가끔 연락을 했어요. 지금도 민수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겠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편의점 일도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손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어요. 소희는 재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수는 아이 아빠니까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고 했대요. 미영이와 사위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사위는 간 기증 후유증도 완전히 회복됐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저희를 여전히 잘 챙겨주고 있어요. 남편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사위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 생각해보면 민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일들을 통해 민수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민수가 감수해야 할 몫이에요. 어쩌면 그때 일들이 민수에게는 꼭 필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운 거니까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평화로워요.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거든요. 물론 민수가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련이 필요한 법이에요. 민수가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